나는 왜 그 간단한 고백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직 누군가에게 닿지 못한 말이 있어 당신을 부른다. 허공 속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말이 있어 당신을 생각한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어 나는 쓰고 또 쓴다.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서도 누군가에겐 일생에 단 한 번 당신의 목소리로 기억되는 말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고백은 고백을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지 않은가. 이 책장을 덮고 나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런 따스한 고백 하나쯤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녕하세요. 윤화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도마뱀 출판사에서 펴낸 나는 왜 그 간단한 고백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입니다. 박제삼의 시 갈대밭에서의 한 구절로 여기에서 책의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 고백에 시인, 대중문화평론가, 만화가, 문화기획자, 드라마 작가, 사진작가, 성우, 라디오 PD, 시나리오 작가 등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박미리세와 제인정 트랭카의 고백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 믿기겠지만 낯을 가려요. 박미리세의 고백입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24살 패션 전문 홍보 에이전시의 취업을 위해 적었던 자기소개서에는 위와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시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패션 홍보 담당자가 되어 시작한 사회생활 첫걸음은 우왕좌왕의 연속이었지만 나름의 재미가 있었다. 막내 시절에는 기자, 스타일리스트를 비롯해 정말 다양한 패션계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데 20대의 젊은 패기와 새로 배우는 일에 대한 기쁨으로 그리고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즐거운 노동력이란 게 있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회초년의 시기를 보내고 연차가 쌓여 어느덧 팀장의 위치까지 올랐을 즈음엔 최전선에 서서 기자나 스타일리스트를 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반달 같은 눈웃음으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상대방의 어색함을 느끼지 않게끔 내 쪽에서 애를 써서 대화를 건네야 하는 의무에서 조금은 벗어났달까. 그때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흐른 최근에 와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때 외부 혹은 남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다. 나 역시 그랬다. 사람들 때문에 지쳤다고 주변인들에게 토로하곤 했다. 누가 나를 지치게 하는가에 집중했고 내가 받은 상처만 보는데 급급했다. 사람들과의 연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내봤지만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진짜 문제가 어떤 건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애써 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다. 친구를 사귀는 건 힘이 들었고 학년이 바뀌는 2월 봄방학을 잔뜩 긴장하며 보내곤 했다. 그렇다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였던 적은 없다. 내 주변엔 언제나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학년이 바뀌고 친했던 친구와 떨어져 새 반으로 올라갈 때면 제발 누구라도 먼저 다가와 이름을 물어봐 주길 바랐다. 이런 나에게 전학은 거의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중학교 때 불안을 온 마음에 안고 전학 간 학교가 신도시에 새로 개교한 학교라 전교생이 모두 전학생이라는 점이었다. 어쩌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부단히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20대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정말 쾌활하고 사람도 잘 사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물론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일이 싫었던 적은 없었다. 대부분의 만남은 내게 크건 작건 깨달음을 선사한다. 영감을 안겨준 사람도 있고 살아가는데 새로운 인사이트나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도 많다. 다만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먼저 다가가는 것에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 뿐이었다. 저 사실은 낯을 몹시 가리는 사람입니다만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된다거나 홍보하는 사람이 어떻게 낯을 가릴 수 있나요? 하며 비난받을 일이 당연히 아닐진데 왜 그토록 애쓰며 살아왔던 걸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연기했던 지난 15년이 일막이었다면 40이 되어 찾아온 이 지독한 번아웃의 정체는 아마 나의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모멘텀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는 이전에 썼던 가면을 내려놓고 낯을 좀 가리는 지금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와 자기 실현은 인생의 오에 해당하는 중년 이후에 시작된다고 칼 융이 그러지 않았던가. 고맙게도 40은 부록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쯤은 알게 되는 나이인 것이다.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나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좀 더 낯가리는 삶을 살아도 된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일부러 다가가기 위해서 억지로 에너지를 쏟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과 나, 그리고 가면을 썼던 나와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함을 인정하는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속도대로 천천히 길을 가는 중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난 타인과 나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수줍게 고백한다. 제가 낯을 좀 가립니다만 그건 당신과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박미리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박미리세는 10년간 패션 홍보 일을 하다 지금은 책과 음악에 닿아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터너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라운드 미드나잇 등 다양한 공연을 만들고 서교동에 있는 음악 서점 라이너 노트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해외 입양인의 소소한 고백 3가지. 제인정 트랭카, 정경아의 고백입니다. 나를 입양 보내신 친생엄마를 처음 만난 지 벌써 24년이 흘렀다. 그리고 친생엄마를 마지막으로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내 평생에 거의 존재하지 못하신 엄마가 완벽히 없어지면 안 되지. 이미 없어졌던 사람이 다시 없어질 수는 없지. 그런데도 엄마가 없어졌네. 그렇게 세상을 빨리 떠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는
7월 말이었다. 엄마가 사셨던 집은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집보다 더 가난한 반지하 집이었다. 서울은 더웠고 습기도 높았고 악취가 풍겼다. 서울이 싫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엄마, 낯선 엄마. 내가 더 빨리 한국에 돌아왔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한국말을 배웠어야 했는데. 후회는 악취다. 울 때도 코가 탄다.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 엄마의 진짜 마음. 내가 엄마를 위해 해주지 못한 것. 내가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 것. 그 모두가 이제 보이지 않는 증기처럼 싹 증발해버리고 있는데도 여름 하수 냄새를 맡을 때마다 보고 싶은 엄마에 대한 생각이 또다시 돌아온다. 제인정 트렌카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인정 트렌카는 197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행복 등의 여정은 자전적 소설 피의 언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집단 문화 생활 속에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의 향기를 기억하는 제인정 트렌카, 정경아는 피의 언어를 비롯해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 덧없는 환영들, 아이들 파는 나라 등의 책을 썼습니다.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의 고백을 한꺼번에. 자연스레 친해진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 고백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고백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당신의 고백을 뒤돌아보세요. 그곳에 그 기억 그대로 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누군가 좋아하던 꽃처럼, 그 꽃잎에 하늘거리던 바람처럼, 카페에서 들리는 흘러간 노래처럼, 바래다 주던 골목길 가로등처럼, 아름다운 뒷모습 그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고백 하나 들려주세요.